네, 안녕하세요. 그 테슬라의 스타쉽 그 착륙 성공과 폭발 그 영상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 및 그 스펙, IPO 주식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 주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시잖아요. 잘 참고 견디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있는 주식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따로 빼지도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그냥 한두 개 정도 사고는 있는데 자, 최근에 연준 파월 의장과 그리고 그 그 재무부 장관하고 앨런 재무부 장관, 네, 바이든 대통령 요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과 월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확실히 이제 딱 맥을 찝는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를 해서 아, 이래서 지금 주식 상황이 이런가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 미국 채권 금리가 뭐 1.5, 1.5%, 1.6% 오르고 있어서 주식이 떨어진다. 요렇게만 그냥 뉴스에 있는 거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 영상을 담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돌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곤 있는데 근데 그 오르는 거랑 주식이 떨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와닿게 설명해 주는 그런 곳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 그 전문 채널 같은 경우도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방송사 이런 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여러 채널을 보고 이 돌아가는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걸 보고서 한번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지금 이제 딱 알게 돼서 요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아신다고 제가 알려드려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면 뭐 괜찮겠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채권 금리와 주식이 왜 빠지는지의 그 관계성만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아시게끔 도와드리는 거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주식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듣고서 이제 방향전환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자, 먼저 제가 글을 써가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국 채권 이제 금리가 지금 1.5%에서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것과 지금 보면 주식이 왜 폭락을 하느냐, 요거랑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미채권을 왜 발행하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어 그러니까 돈 풀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은 세금으로도 걷지만 세금으로 걷으면 미국 정부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에 빚을 내 가지고 예, 빚을 내 가지고 언제 갚을지 모르는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이 빚이라는 게 바로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자, 빚이라는 거는 뭐 1년 빚, 2년 빚, 3년 빚도 있는데 빚을 내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실업자들에게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지불을 해가지고 생계가 유지돼가지고 경제가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한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양적 그 긍정적 그런 순환이 일어나야 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건데 1년, 2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1년 하고 나서 또 갚아버리면 세금으로 갚아야 되곤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는 그런 빚을 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뭐 누군가 사겠죠. 뭐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기대하는 거는 미국에서 기대하는 거는 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단은
그 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준을 직접적으로 사지는 않겠죠. 다만 시중 은행을 상대로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건데, 자,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미국의 시중 은행입니다. 예. 미국이 시중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미국 정부 채권을 정부한테 주면서 미국 채권을 이제 은행이 사가는 거죠. 자, 사갈 때 지금 말하는 1.5%의 금리를 줄 것이냐, 뭐 0.1을 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은행이 돈이 많으면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얘네가 채권을 많이 살 것이고, 은행의 돈이 적으면 미국의 시중은행이 채권을 안 사기 때문에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시중은행이 돈이 적다, 또는 돈을 안 푼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시중은행이 돈이 적거나 안 푼다고 했을 때 보세요. 미국 은행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돈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그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움켜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빌려주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미 시중에 널려 있어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안 풀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은행에서 쉽사리 채권을 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미국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이미 다 대출로 사람들에게 뿌려 넣었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미국 채권에 대해서 사라고 이제 압박을 줘도 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미국 연준하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연준하고 관련인데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중은행이 채권을 안 사는 것의 원인이 그러면 연준에 있다라고 본다면, 연준이 그러면 미국 시중은행에서 돈을 뿌려주는 사람, 대출을 해주거나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연준인데, 만약에 연준에서 돈을 망창 찍어가지고 미국 은행에다가 다 쏟아 부어놓고 그 은행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골고루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미국 정부의 채권을 또 사들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연준이 돈 복사를 지금 하면 미국 은행에 돈이 많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돈 복사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미국 은행의 금고에는 돈이 없는 것이고 채권을 사주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 금리 안 올리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 연준에서 돈을 좀 찍어라. 예. 이런 관계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연준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연준에다가 너희 돈 좀 복사를 해가지고 채권 좀 빨리 매입해라. 돈 좀 사라. 채권 좀 사라. 시중은행 통해서 그건 사는 거니까 사라.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인내하겠다, 참고하겠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연준이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연준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돈을 쓰기 위해서, 자금을 내주기 위해서 돈을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돈을 복사를 해주려니 시중에 달러가 넘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뭐 인플레이션 얘기 안 하고 우리 그래 돈 복사해서 채권 사줄게라고 하면은 깔끔해요. 주식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연준에서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를, 인플레이션 오를 수도 있지만 감내하겠다. 그리고 달러 유동성 공급한 거 다시 회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단기 자금,
단기 자금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 요거는 확실히 하는 건데 돈 복사를 더 추가로 안 하겠다. 그런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채권 금리 오르는 걸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추가로 돈 복사를 안 하고, 자 그러면 연준이 돈 복사를 안 하고 대신 단기 금리를 안 올려서 지금 현재 있는 유동성을 우리는 그냥 감내하고 있겠다. 인플레이션 올라도 어느 정도 감내가 된다. 이렇다는 얘기는 돈 복사 안 하고 그냥 시중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푼 돈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얘기만 계속. 돈 복사를 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 복사를 안 합니다. 돈 복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사람들은 미국 채권, 미 정부가 미국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미국의 시중 은행에서 채권을 사가서 돈을 미국 정부로 달러를 다시 들여서 그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주기를 원하는데, 자, 미국 은행에서는 연준이 돈 복사해가지고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준다는 거죠. 이게 끊긴다는 거죠. 자, 끊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미국 은행은, 미국 은행은 돈이 이제 돈이, 금고에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 대출을 해준, 대출을 해준 기업들, 대출을 해준 사람들, 대출 상품, 돈을 빌려준 그런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기업들에게 돈을 막 뿌려놔줬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대출 상품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 대출 상품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주식시장, 증권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진콜일 수도 있고요. 마진. 그것도 일종의 대출 상품이니까. 어차피 은행들 돈 자금을 원천적으로 대준 그, 그 금액이 거기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준이 돈을 안 복사 안 하면 미국 은행에서는 채권을 사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주면, 자, 그러면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럼 1.5%, 2.5%, 3.5%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아, 이 정도, 뭐, 2.5%,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2%, 2.5% 되면, 그래? 그러면 우리 대출 상품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돈을 조금 걷어들인 다음에 너희 미국 채권, 미국 정부 채권을 사줄게, 그러면. 이 정도 채권 금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은행에서 주식으로 꿔준 돈, 이것도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금리. 예. 이 돈이 있는데 미국 은행에서 금고에 돈은 실제 달러들은 이미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제 대출이 됐는데 채권 금리 쪽으로 가려 그러면 여기 금리가 올라가고 또는 이쪽에서 대출을 이제 해주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려 그러면 자, 대출을 1년 만기로 주식에서 쓸 수 있도록 뭐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1%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돈을 걷어들이려면 대출을 이제 끊어버리거나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이제 키핑하는 거죠.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채권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또는 변동성 금리라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꿔준 돈을 변동성 금리였다 그러면 인상시켜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연준이 돈 복사를 안 해주니까 미국 은행에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들은 기업이나 증권회사, 일반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대출받기 쉬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 대출받은 거 금리를 조금씩 올린데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는 연준이 돈 복사를 해줘가지고 미국 채권 시중은행 통해서 채권을 사줘가지고 미국 정부 쪽에서 가서 다시 헬리콥터 달러로 퍼트려주면 이제 국민들은 좋은 거죠. 기업은 좋은 게 아니고 국민들은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의 금액은 정말 미미합니다. 대부분은 기업들, 뭐 워렌 버핏 또는 기업 자산가들,
금융시장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 인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으로 또 인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인제 예를 든 겁니다. 테슬라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그 싼 금리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금융상품 비슷한 걸 또 운용하는 그런 어 회사들이 많은 거죠. 뭐 인제 뭐 BC카드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있고 또 작은 2 차 3차 은행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식으로 주식이 그와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중에 달러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 되게 제한적일 텐데 지금은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던 이유는 많은 어떤 대출 상품이라든가 허수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금리가 싸니까요.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올라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돈 복사를 안 해 준다 그러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또는 거품이 됐던 어떤 그런 원천이 된 그런 돈들을 빨리 자금을 회수해서 금리가 오를 우려가 있기 전에 빨리 자기 주머니에다가 현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중 은행에서 지금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채권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채권 금리를 예 오르는 쪽으로 그 자금을 하지. 이 또 하나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 예 지금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 미국 정부에서 헬리콥터 돈을 뿌리기 위해서 채권을 지금 대규모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한 채권을 사줄 수 있는 곳이 이제 미국 시중은행인데 미국 시중은행이 돈이 많으려면 연준에서 돈 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미국 시중은행에다가 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돈 복사를 안 해 주면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 시중은행이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쪽에다가 돈을 더 투자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해 줬던 주식 시장에 가 있는 돈을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거고 단기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거고 주식 시장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나 개인들은 단기 금리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우려 의식 때문에 돈을 이제 빼는 겁니다. 자, 빼는데 자, 보세요. 주식이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자, 그러면 주식 시장에 돈을 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대출 금리, 은행에서 빌려준 대출 금리가 조만간 변동 금리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주식 중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배당액을 주는 네, 배당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2.5%의 배당을 준다. 그러면 굳이 돈을 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2%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금리로 오른대. 그러면 배당주가 아닌 거는 당연히 빼겠죠.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르르 배당을 안 주는 주식들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배당을 주는 주식은 어떨까?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그 상위 순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아트리아 그룹, 3M, 페더럴 리얼티 인베스트 트러스트, 제뉴인 파츠 이런 데 보면은 7.3%부터 3.6%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배당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대출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있으면 주식에다 돈을 넣었다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 1년, 3년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예금 금리를 받을 수가 있죠. 확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그대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금리를 보면서 그때그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트리아 그룹 주식이 지금 폭락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트리아 그룹입니다. 자, 어제 폭락을 했는데 여기는 올랐네요. 그쵸? 자, 날짜를 5일치로 볼게요. 3월 4일, 3월 5일. 예. 보면은 폭락의 기점은 전혀 없습니다. 한 달치로 볼까요? 예. 간혹 2월 29일 간혹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상승세는 오르는 상승입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오르는 상승세예요. 예, 그 또 하나 볼게요. 자,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왜 오르지? 사람들이 그래 유가가 올라가 경기가 활성화돼서 엑슨모빌 뭐 기름 원유 시장 관련돼서 얘가 상승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엑슨모빌은 배당률이 5점 몇 프로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럼 폭락장에서도 엑슨모빌이 3.78%를 유지를 했어요. 예. 지금 폭락장인데 얘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엑슨모빌은 한참 뜰 때 그 다우지수에서 빠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 연준에서 돈 복사를 안 하니까 배당률이 높은 이 주식으로 지금 돈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3M입니다. 3M도 폭락장인데 오히려 올랐어요. 돈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스트, 이제 제가 아까 보였던 리스트, 엑슨모빌, 예, 배당률 5.6%, 예, 요거 아까 위에 있던 거, 아트리아 그룹, 3M, 페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제뉴인 팔츠, 에머슨 일렉트릭, 예, 코카콜라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요 리스트 가지고 그 주식 현황을 한번 다 보세요. 그러면 얘네는 돈이 몰렸습니다. 오히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정부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에 트럼프가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서 조금 주춤했던 게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연준하고 연계해서 연준이 돈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돈 복사를 해주냐 마냐,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돈 복사가 좀 쉽진 않은 거고,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섣불리 헬리콥터 머니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이런 주식시장과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지가 국민들한테 달러를 좀 뿌려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식시장은 2차적인 문제고. 자, 그래서 달러 머니를 뿌리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으로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 시중은행에서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연준에서 돈 복사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줘야지 그걸 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 은행에서 사주려고 그러면 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이미 해줬던 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나갔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채권 금리가 스물스물 오르면 미국 시중 은행에서는 증권가로 갔던 그 돈을 오히려 채권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오를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자, 증권가에 주식시장에 있었던 돈들은 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자금을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단기 금리로 올린다 그러면 돈을 미리미리 빨리 뽑아 놔야겠죠. 주식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고, 자,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은 뭐냐면 미국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금리보다 같거나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오히려 돈이 오른다는 겁니다. 예. 단기 금리가 하락할 걸 우려가 되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배당 금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면은 모든 걸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배당이 없는 주식들이 피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주식, 그리고 스펙 주식, IPO 같은 주식들은 배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예. 그래서 주가가 엄청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 주식의 자금부터 지금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제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어떡하지? 돈을 그럼 테슬라에서 돈을 빼라는 얘기인가?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뭘 저는 이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언제 어느 순간까지 이게 뭐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이 사실을 방금 전에 알았는데 이제 이 사실을 조금 이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주식을 주식을 만약에 주식을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 하면 지금 투자하겠다 하신다 그러면 이제 값싸진 싸진 그런 주식들 테슬라 같은 주식들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분간 채권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금리를 금리를 회수한다더라 은행에서 그게 당분간 간다더라 한 달, 두 달 이상. 그러면은 또 하나의 방법이 배당률이 높은 주식들로 이제 그 레버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예금 금리를 뭐 2% 3%대까지 안 준다 그러면 배당률이 높은 주식 쪽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1년에 배당을 7% 8% 주는데 게다가 주식도 오르면 이중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좀 주식에 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어 그 테슬라라든가 그런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의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고자 배당률을 주는 주식 쪽으로 살짝 이제 여유 자금을 그쪽에다 옮겨 두는 것도 현재로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준이 돈을 푼다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돈을 안 푼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방금 깨달은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